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과 브렉시트,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증시 이벤트 짚어보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3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기준금리 동결이 일단 유력하긴 합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우선은 동결이 거의 90% 이상의 확률은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최근에도 연준 같은 경우에 코멘트가 바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당분 금리 동결 기조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우선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시점은 9월 이후를 가장 큰 시점이다. 가장 가까운 시점이지 않냐. 이런 조사까지 나오는 현재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금리 동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기 침체 우려가 가장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경제 성장세 둔화 위험성은 올 초부터 나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오는 3분기 말까지 한 차례 금리 인상은 가능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우선 오는 2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19일부터 20일까지 FOMC 정례회의를 두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텐데 동결은 당연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동결 이후에 어떤 그전에 비둘기 파전인 스탠스를 다시 한번 굳건히 할지 아니면 경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로 인한 부분을 수정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이나 브렉시트도 여전히 변수입니다. 이 노딜 브렉시트 위험이 해소되면서 불안은 진정됐지만 결과는 여전히 안개 속인데 이번 주 주목할 경제 지표와 이벤트도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말씀하셨듯이 20일이죠.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3차 승인 투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브렉시트에 대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은 설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전에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또 금리에 대한 부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큰 영향 없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3차 이 승인 투표 부결이 되면은 브렉시트 기한을 또 추가적으로 연장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미국과 중국의 미국 협상도 중요할 만한 사항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월요일날 미국의 주택시장 지수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날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와 유럽의 PMI 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역시 FOMC 회의 결과를 수요일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금리 시장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이벤트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에 217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에 2200선 다시 돌파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2200선은 우선 지켜봐야겠지만은 떨어지는 한마디로 주가가 조정을 받다고 하더라도 2140선 이하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기조 완화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사 합의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2200선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확률보다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난 13일에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우려에도 지수가 오르면서 위험자산 심리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지속이 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은 우상향 방향으로 갈 확률은 높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말씀드렸듯이 FOMC
정리회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동결 부분이 좀 우세하고 또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체감 지표에 대한 하락이 어떻게 보면은 가속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준의 뭐 정책 가이던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봐야겠지만은 우선 일단은 동결 부분을 좀 우세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주는 충격은 좀 적지 않을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 리스크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 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석 달 만에 압수수색을 재개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가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뭐 또다시 악재가 좀 불었던 상황인데요.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뭐 1월 중순부터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다른 업종들에 좋았습니다. 우선은 2분기부터 열린 뭐 미국의 암학회, 미국의 종양학회, 또 미국 당뇨학회 같은 여러 학회에서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연구 임상 결과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지금 봤을 때는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좋았고 하지만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회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뭐 개별 종목으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학회에서 가장 크게 어떤 임상을 발표하는 그런 종목들, 뭐 제넥신, 뭐 HLB, 뭐 삼천자대약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보다도 주가에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개별 종목으로 선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